사실 이제 정부가 어떤 지역을 해제해 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규제 완화와 관련된 정책 플레이를 할지가 대충 예상이 됩니다. 보도자료와 기사를 읽는 여러분들이 이걸로 되나? 내가 뭘 신경을 써야 되지? 뭐야, 지금 대구 가야 되는 건가? 지금이니?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분임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바로 조정지역 해제와 관련해서인데요. 지난 6월 30일 국토부가 주정심이라고 불리는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락세가 짙은 몇몇 지역의 조정지역 해제를 결정했는데요. 사실 이번 조정지역 해제건에 대해서 저희 오분임장은 크게 다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유튜브나 커뮤니티 그리고 단톡방에서 보이는 움직임이나 발언들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이렇게 보도자료와 함께 릴리즈가 됐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으셨던 부분은 바로 다음일 겁니다. 읽어드리자면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그리고 경남 창원시의 의창구 등의 이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됐고요. 대구 7개 구, 경북의 경산시, 전남의 여수, 순천, 광양, 즉 여순광 등 이 11개 시군구의 조정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조금 보기 좋게 이미지화된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같이 띄워드리고요. 일단 정책 보도자료에서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가 담긴 문구들이 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같이 쭉 짚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의 인사이트를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주택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매수세가 위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보고 있네요. 일단 이걸 안정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조금 기분 나쁘긴 한데 여튼 보겠습니다.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 지역 및 일부 비규제 지역들에선 아직 시장 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괜히 오버해서 규제들을 완화하다가 다시 투자 및 투기 수요가 부동산을 어떻게 자극시킬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도 당분간 금리 인상이 계속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DSR 규제 등이 주택시장의 수요를 누른다는 걸 인정을 했네요. 그러면서도 지방의 일부 지역은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컨센서스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정량적인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 호재의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진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조정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할 때는 정량적 요건과 그리고 정성적 요건을 동시에 봅니다. 이 정량적 요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치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3개월간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주택의 가격이 1.3배를 초과해서 오르면 조정지역 요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엔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들이 정말 많아졌죠. 하락하는 지역도 많은데 무슨 물가 상승률 초과 지역인가요? 특히 요즘엔 물가 상승률도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정량적 요건보다는 정성적 요건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솔직히 필터링 없이 말하자면 형이 싫으면 안 해줄 거야 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무리 해당 지역의 하락세가 짙어도 만약 조정지역을 해제했을 때 반등할 것 같다? 투자 심리가 자극될 것 같다? 혹은 정치적으로 불리할 것 같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런 정성적 요건들로 인해서 국토부는 조정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 사실 이제 정부가 어떤 지역을 해제해 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규제 완화와 관련된 정책 플레이를 할지가 대충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대구 수성,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그리고 경북의 경산시와 전남의 여순광의 조정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일단 해제된 지역들은 전부 수긍은 갑니다. 특히 대구 같은 지역은 이번 주정심에서 무조건 조정지역에 해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상당히 강했고요. 이 관건은 과연 대구에서도 수성구의 조정지역을 해제시켜 줄 거냐, 요거였죠. 하지만 이 대부분의 바람과는 달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만 해제를 하고 조정지역은 그대로 뒀습니다.
이건 수성구까지 조정지역을 해제한다면 투자 심리를 크게 자극할 수 있다고 정부가 생각을 한 거죠. 꽤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대구에서 수성구는 뭐랄까요? 서울에서도 중급지나 중상급지 정도의 수준? 뭐 여기 정도에 해당하는 인식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까지 조정지역을 해제하면 실제로 초선진입하려는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2025년까지 입주가 많은데 누가 지금 대구로 들어가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투자자들마다 자금 여력이나 투자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너무 본인들만의 기준만으로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조정지역의 해제도 약간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의 지역과 여순광은 충분히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 사실 여기 말고도 좀 더 고통받는 지역들이 있긴 한데 말이죠. 어쨌든 이번에 청주, 천안, 뭐 전주, 포항 남구, 울산 남구 등등 만약 이런 지역을 조정지역에서 해제했다면 정말 투자 심리를 크게 자극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위 지역들의 조정지역 해제를 기대하는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번 조정지역 해제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생색을 내면서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스마트하게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꽤 똑똑한 대응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관심 지역이 있죠. 과연 세종이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것인가? 바로 요거였는데요. 역시나 쉽지 않았고요. 그런데 해제하지 않았던 이유가 약간 의심스럽긴 합니다. 주택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청약 경쟁률이 높아서 그렇다? 근데 세종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 거는 여러분들은 아셨나요? 현재 세종이 도렛마을 기준으로 호가가 8억 수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보다 더 낮은 것도 있고 더 높은 것도 있죠. 근데 세종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보통 적게는 뭐 3억대에서 많아봤자 5억대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분양을 받으면 최소 몇 억은 안전마진이 생긴다는 거죠.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청약 경쟁률 때문에 매수세가 유지 중이라고 판단을 하는 건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세종 분위기 굉장히 안 좋고요. 정말 세종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세롬동이나 나성동 등에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이 있죠. 이런 것도 현재는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곳의 매물들도 급매가 아니면 그리고 그 급매도 좀 더 깎아주지 않으면 매수세가 잘 붙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는 청약 경쟁률을 근거로 규제 지역을 해제하지 않으니 이게 조금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도권입니다. 아직도 상승이 있는 지역이 있고 하락을 시작한 시기도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아직은 규제 지역을 유지해야겠다는 결론입니다. 거기다가 미분양 주택이 거의 없다는 것도 수긍할 수 있는 근거고요. 뭐 맞는 얘기 같습니다. 지금 만약 수도권에서 조정지역을 해제한다면 아마 아사리판이 날 겁니다. 이천 보이시죠? 요즘 수도권이 다 힘든데 이천을 비롯한 몇몇 지역만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수도권 외곽이라고 판단되는 뭐 안산, 평택, 안성 이런 곳들을 풀어줘 버린다면 뭐 기존 정권의 부동산 폭등을 비판하면서 들어선 요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상당하기 싫은 현실이 펼쳐질 겁니다. 뭐 이외에 수도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이 해제된 곳이 있기는 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서 그냥 제외를 했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정책의 보도자료와 함께 이번 2022년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더 많은 지역의 규제를 풀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몇몇 전문가 분들은 지방에서도 큰 공급을 앞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들의 조정에 대해서 미리 규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을 견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세종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특히 가장 많이 불만을 가지시는 지역이 아마도 인천일 겁니다. 2022년 올해뿐 아니라 2023년, 2024년에도 인천은 전 지역의 공급이 많은 수준입니다. 아직 미분양 크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만약 서울 부동산부터 흐름이 좀 더 꺾인다면 인천은 정말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인천에서도 공급이 많이 예고된 지역, 그리고 현재 많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인 뭐 연수구, 서구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분위기도 맞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런 건 희망사항이죠. 저희가 정치 채널은 아니지만 부동산은 정치와 엮여 있을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정부의 명분과 어떤 당위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조정지역의 해제는 꽤 똑똑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상 가능한 정책이었으면서도 너무 많은 혜택을 주지는 않았으니까요. 투자자들에게도 실수요자들에게도 당장의 어떤 규제 완화 폭탄보다는 앞으로 총선도 남아 있으니까 서서히 규제를 풀어줄 거라는 뉘앙스가 더 적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높은 금리 인상과 대내외적인 경기 상황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투자자나 인플루언서들이야 무조건 뭐 대출 풀어줘라, 규제 지역 풀어줘라, 세금 정상화해라 등등을 얘기를 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 관리와 정치적 입장을 배제할 수 없었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신다면 생각보다 이번 정책은 뭐 그냥저냥 뭐 수긍할 만한 규제 지역 해제가 아니었나 싶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이번 주정심의 결과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주정심에서 나온 투과 및 조정적 해제에 대한 결과를 예상을 하자면 뭐 아마 별거 없을 겁니다. 보도자료와 기사를 읽는 여러분들이 이걸로 되나? 내가 뭘 신경을 써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네, 맞습니다. 별 신경 쓸 거 없는 무난무난한 생생력 정책이었습니다. 만약 청주, 천안, 세종, 대구, 수성구 뭐 이런 입지들이 풀렸다면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단톡방 같은 곳에서 뭐 대구로 몰려간다든지, 물론 이것에 대한 진위 여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저희도 궁금해서 대구의 몇몇 지역에 전화를 돌려봤을 땐 확실히 전화 문의는 늘었다고 합니다. 뭐 매수 문의보다는 약간 집주인들의 문의가 좀 더 많았다고 하고요. 실제 계약은 아직 아니지만요. 이런 장난스러운 짤이 돌 만큼 혹시나 귀가 얇으신 분들은 뭐야, 지금 대구 가야 되는 건가? 지금이니?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혹시 실수를 하실까봐 정말 걱정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진정을 하시고 2025년까지 공급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구의 미분양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 일부 지역의 조정적 해제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데요.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아마 빨라도 내년일 겁니다. 수도권은 무조건 가장 마지막에 풀릴 것 같고요. 만약 금융위기 정도가 온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을 약간 내려놓으시고 앞으로도 조정지역은 천천히 점점 더 많이 해제될 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